안녕하세요. 레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방사선 감광학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필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의 구조를 보면 주로 젤라틴을 주 성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라틴의 역할이 상당히 많죠. 먼저 보호층으로 하면서 유제를 보호하고, 또 유제 안에는 이 할로겐이나 은 같은 감광 재료가 도포되어 있고, 그 외에 뭐 하도층이나 지지체 같은 여러 층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좋은 화질의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단면 유제와 양면 유제가 있는데요. 자, 보면 단면 유제, 자, 보호층 똑같죠. 유제층도 같죠. 자, 하도층도 있습니다. 자, 하도층은 이 유제층과 지지체를 단단하게 결합시키기 위해서 있는 층이 하도층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옥상 같은데 녹색이나 회색으로 방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방수에서도 마찬가지 상도, 주도, 중도, 하도가 있는데, 이 하도층의 역할이 뭐냐면 이 중도와 시멘트 사이에서 딱 밀착되게끔 해주는 게 하도층입니다. 자, 여기서도 유제층과 지지체가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도층의 역할이죠. 예. 그 양면 유제는 이제 지지체가 있으면 다시 반복되죠. 또 하도층이 있고 유제층이 있고 보호층이 있고, 예, 다시 또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단면 유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체 뒤쪽에 하도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도층이 있습니다. 이도층. 왜냐면 그 뒤에는 유제층이나 보호층이 다시 없죠. 한번 끝나기 때문에 단면 유제이기 때문에 지지체 뒤쪽에는 이도층이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역할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층은 당연히 젤라틴을 주 성분한다고 했죠. 예, 얇습니다. 다음 유제층 같은 경우는 감광 물질인 할로겐이나 은, 예, 브로마의라든지 염화은, 요오다은의 미세 결정을, 자, 보호층과 같은 젤라틴층 안에 어떤 균등하게 분산해서 현탁 상태로 한 것을 유제층 하죠. 다음 하도층 아까 말씀드렸죠. 예, 유제와 지지체층의 밀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젤라틴입니다. 결국은 지금 보호층, 유제층, 하도층 전부 다 젤라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지지체, 필름 베이스에 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삼초산 섬유소 TAC나 폴리에스터계, 예, PET 합성 수지를 일정한 두께의 막으로 해서 지지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제층을 부착해서 지지하면서 어떤 평면성, 예, 평화를 하겠죠. 그리고 감광 재료로서의 물리적인 강도와 취급성을 가진 층을 지지체라고 합니다. 자, 지지체의 구비 조건은 당연히 내구성과 감도가 좋아하는 어떤 물리적 성질과 빛을 잘 통과시키는 광화학적 성질, 또는 유제에 무해한 화학적 성질, 내열성과 불연성의 열적 성질과 제조에 어려움이 없어야겠죠. 지지체. 그다음에 이제 양면 유제 같은 경우는 다시 반복되지만, 단면 유제는 이제 지지체 뒤쪽에는 이도층이 있다 했죠. 자, 이도층의 역할은 뭐냐? 직접 촬영용 액션 필름은 양면 유제이기 때문에요. 예, 이거 제시키고요. 그래서 다른 유제층 같은 경우는 이 유제층이 한쪽이만 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얇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필름이 유제면에 강하게 말리거나 눌러 감겨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유제층의 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 즉 장력 밸런스를 유지시킨 거죠. 그래서 유제 도표면 반대측에 젤라틴을 얇게 도포해서 2층을 착색합니다. 그래서 할레이션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층을 이도층이라 하죠. 자, 다음은 사진 유제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레디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 할레이션과 유사한 현상인데,
유제층 안에서 빛의 희도가 강하게 되면 당연히 빛이 옆으로 확산되겠죠. 그래서 여러 각도로 빛이 퍼지면서 영상의 실제 가장자리의 바깥에 현상이 가능한 할로겐화 은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에디션이라고요. 자, 할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공기가 있는 지지체 경계선에서 빛이 반사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은 뒤로 반사되어 유제층을 다시 노출시켜서 할로겐화 은을 감광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도층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할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해상력을 떨어뜨리는 어떤 할로 불선회도 효과가 나타나면서 강한 광량으로 두꺼운 지지체의 강광체로로 촬영한 경우에는 발생하기 쉽고요. 이렇게 할레이션 방지법으로는 이도층을 착색한다. 그렇게 해서 이 지지체 안에 들어오는 빛을 흡수하거나 또는 유제와 지지체 사이에 착색층을 만듭니다. 유제와 지지체 사이에는 뭐가 있겠죠? 하도층이 있겠죠. 즉 하도층에 착색층을 만들어서 이 지지체 자체를 청회색으로 착색시킨다겠죠. 그래서 빛을 흡수하는 역할. 예. 그래서 이도층을 착색한다. 그럼 이 부분은 할레이션 방지법 되겠죠. 자, 크로스오버 효과 같은 경우는 이 양면에 유제가 도포된 필름의 양면입니다. 증감지의 형광에 의해서 전면 증감지의 유제층에 감광되고 다시 반대측의 유제층에도 감광되어서 이 형광이 확산되어 흐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자, 필름의 이상적인 보관 조건은 당연히 이 젤라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야 겠죠, 당연히. 왜냐면 젤라틴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말랑말랑해지죠. 온도가 낮아지면 약간 딱딱해지고요. 그래서 습도도 한 40에서 60% 정도, 온도도 낮고요. 자, 방사선이나 직사광선을 또 차폐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강광 재료이기 때문이죠. 그 화학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해가스 차단을 해야 되고요. 그 물리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격 방지. 그 가급적이면 유효 기간을 지켜야겠죠. 유효 기간 지난 필름은 이제 폭우가 증가하게 되겠죠. 감도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자, 이번에는 양면 유제 필름과 이 단면 유제 필름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면 유제 같은 경우는 양쪽에 유제가 도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증감지형 필름도 있고요. 무증감지형 필름. 자, 대표적인 게 직접 액선 촬영용 필름으로 되어 있겠죠. 자, 양면 유제 같은 경우는 유제 양이 2배이기 때문에 일단 감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조도도 당연히 증가됩니다. 자, 이렇게 감도가 증가됨으로써 환자의 피폭 촬영이 감소됩니다. 노출 시간이 당연히 감소되겠죠. 예. 그래서 운동에 의한 불선회도나 아니면 액선관의 소초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하학적 불선회도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대조도가 증가하면 선회도는 저하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단면 유제 필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 유제는 한쪽에만 도포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증감력도 있습니다. 주로 증감력 같은 경우는 만무죠, 만무. 만무는 편면 도포이기 때문에, 즉 단면 도포이기 때문에 증감지도 한쪽만 사용하고요. 이 간접 촬영용도 마찬가지 편면 도포되어 있습니다. 그에 뭐 CRT 필름인지 복사용 필름, 감산 처리 필름, 아니면 요즘 그 CT에서 네이저 영상 많이 출력하죠. 네이저 영상 필름이라든지. 그래서 이 단면 유제 필름은 한쪽에만 유제층이 도포되어 있어 은 코팅 무게는 적으나 반대로 510 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에 민감하다는 거죠. 단면 유제 필름이 아까 이도층 말씀드렸죠. 자, 이도층 같은 경우는 장력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측에 젤라틴을
얇게 도포하고 2층을 색소로 착색해서 할레신을 방지하는 작용. 예. 그리고 또 장력 유해층의 장력 밸런스를 유지하는 방법. 이도층이 나겠죠. 그래서 젤라틴은 우리 필름을 만드는 과정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년 이상 유제의 바인더로 사용했죠. 결합제로. 주로 동물의 가죽이나 뼈에서 축출하는 건데 젤라틴은요. 예. 균일하게 분산된 할로겐화 은입자를 어떤 지지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아니면 할로겐화 은에 대한 증감, 억제작용, 아니면 현상 처리할 때 현상액을 신속하게 층 안에 있는 할로겐화 은입자에 어떤 접촉시키는 작용을 하죠. 왜냐하면 이 현상 처리 때 현상액에 의해서 이 할로겐화 은입자가 도포되어 있는 또는 그 보호막에 있는 이 젤라틴이 약간 연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투하기 쉽게 현상액이라든지 어떤 정착액이 침투하기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젤라틴은 어떤 동물의 가죽, 뭐 소, 돼지, 양 같은 데 있는 어떤 콜라겐과 그 소뼈에 있는 염산 처리해서 인산 칼슘을 제거한 오세인 같은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젤라틴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국시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젤라틴 특징을 보면 단백질이지만 물과 친합니다. 친수성이고요. 자, 냉수에는 팽창하지만 온수에는 녹습니다. 녹으니까 뭐가 돼요? 조리된다는 거죠. 하지만 실온에서는 탄성이 있는 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냉각시키면 단단해지고 약간 따뜻하면 말랑말랑해지고 더 뜨거워지면 물처럼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죠. 아예 그냥 물처럼 흐물흐물이 아니죠. 아예 물처럼 된다는 거죠. 그걸 졸이라고 합니다. 졸. 그래서 이 졸과 겔에 대해서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기약을 에어졸이라고 부르죠. 그냥 우리 겔포스를 그 겔포스를 겔 거기에 그 겔포스의 겔이 이 겔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젤라틴의 구조는 당연히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이죠. 이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젤라틴 역할은 이 젤라틴 안에는 무기질이라든지 유기물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은 이 사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무기질로서 포함되는 티오 항산염은 유제의 증가함에 기여합니다. 반대로 유기질의 핵산은 흐림 억제의 작용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젤라틴은 이 할로겐화 은의 미세한 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고 당연히 증감 작용을 돕고요. 그리고 결정 격자의 물리적 결함인 프랭켈 결합으로 이 격자 구조의 전자 포획을 하는데 기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 격자 속에 몇 개의 격자점이 빠져서 격자 간극에 들어간 격자 결함을 프랭켈 결함이 난다겠죠. 그리고 이 브로마은 핵의 형성과 성장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이 젤라틴 역할이 상당히 크죠. 자, 그 다음에 역할은 뭐냐면 이 필름 지지체에 도포될 때 유제층과 결합체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보호 작용이 있겠죠. 폭우 방지, 마찰, 상처 방지, 밀착에서 방지, 유지막 생성. 그리고 노출 후에 이 은과 브롬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방지하는 게 젤라틴 역할이죠. 그래서 이 잠상을 한동안 안정화 작용을 시킬 수 있는 게 젤라틴이라는 거죠. 그 젤라틴은 할로겐화 입자의 분산 작용을 하고 숙성 시에 결정 입자를 컨트롤하고요. 그 친수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현상액과 정착액이 침투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당연히 현상 처리 중에 팽윤 이렇게 늘어나고 해서
현상 처리액을 환원하는 작용도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사진에 관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면 먼저 간헐 노출 효과입니다. 자, 감광 재료에 일정량의 빛을 쬐는데요. 한 번에 노출했을 때하고 아니면 그걸 여러 번 나눠서 노출했을 때하고의 사진 효과가 같지 않다는 거죠. 예. 자, 이 현상의 원인은 자, 노출 시간과 빛의 강도는 이 곱이 같아요. 그래서 뭐 1 곱하기 뭐 4다. 한 번 1시간 그 1초를 시간을 노출 시간인데 빛의 강도가 4예요. 그럼 4죠. 예. 하지만 반대로 이 노출 시간을 4로 해서 강도를 1로 했어요. 똑같이 4지만 노출 시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는 거죠. 흑화도가. 예. 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헛셀 효과는 이 헛셀이 염화원 인화지의 흑화원이 어떤 적색광의 조사로 인해서 파괴되는 현상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색광이나 적외광에 의해서 잠상이 파괴된다. 이걸 헛셀 효과. 잠상의 파괴죠. 잠상이 파괴될 수 있는 거 헛셀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엘버트 효과 같은 경우는 사진의 반전이죠. 반전인데 첫 번째 노광으로는 유제층 내에 생긴 잠상은을 어떤 산화제로 용해해서 마른 뒤에 전면에 고른 두 번째 노광을 하게 되니까 다시 이 면상이 반전된다는 거. 첫 번째 노광보다 두 번째 노광의 강도를 높게 하면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빌라르 효과 같은 경우는 이 감광 재료를 액선으로 감광시킨 후에 빛으로 제2 노광을 시키면 반전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 솔라리제이션이 잘 일어나는 유지에서는 더욱 이런 빌라르 효과가 잘 나타난다는 거죠. 다음 사바티 효과 같은 경우는 현상 도중에 재차 노출을 주면 반전 화상이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바티의 효과 같은 경우는 이 솔라리제이션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솔라리제이션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든 효과. 사진 유지에 강한 조도로 단시간 노출을 주고 그 다음으로 제2 노출을 행하면 제2 노출 효과가 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제1 노출 때문에 감감하게 된다는 거죠. 예, 감감. 자, 솔라리제이션은 과대한 노광을 보였을 때는 노광량의 증가와 함께 사진 화상의 감도가 감소하여 농도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전되는 것을 솔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베크렐 효과 같은 경우는 사진 유제에 노출을 주어서 잠상을 형성시키면 유제가 이후에 황과 적색빛에 감호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자, 압력 효과 같은 경우는요, 이 감광 재료에 압력을 가하면 촬영 전입니다. 촬영하기 전에 감광 재료에 압력을 가하고 노광 후에 현상하면 이미 비엘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받은 부분이 감감떨입니다. 하얗게 보인다는 거죠. 반대로 노광 후는 이미 잠상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압력을 주면 더 흑화도는 증강됩니다. 반대로 증감이라고도 말하죠. 압력 효과 뒤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감감되는 압력 효과, 증감되는 압력 효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촬영 전에 압력을 주면 감감, 예. 자, 노광 후에 압력을 주면 증감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잠상 퇴행이랍니다. 사진 유제 중에 노출에 의해서 생긴 잠상을 현상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잠상이 점점점 감소되는데 이 노출에 의해서 할로겐은 결정 중에 생긴 은온자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잠상인데 이를 현상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으면 잠상은 산화되어서 점차 소멸되고 이 노출 후에 감광 재료를 공기 중이나 또는 습기가 많은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당연히
잠상은 빨리 퇴행된다는 거죠. 자, 이유사진 효과. 유의는 거짓이죠. 사진 유대가 빛과 방사선의 작용에 의하지 않고 여러 약품이나 물질에 접했을 때 어떤 잠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과산화수소, 아비산나트륨, 염화주석 같은 것을 할로겐화은에 작용해서 잠상을 만드는 거고, 그 외에 뭐 금속면, 목재, 오일, 지푸라기, 혈액 등도 이 할로겐화은에 잠상을 만드는 작용도 합니다. 이게 가짜 효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어떤 감각에서 좀 여러 가지 대한 사진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